네, 안녕하십니까. MBC TV 특강의 박순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봉사보다는 이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이 중점을 두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봉사를 정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잘 해오고 계신, 이철이 삼촌, 네, 이철이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 왜 이 철이 그러면 은하철도 999 철이 생각나시죠? 네. 그런데 이 홍성에서는 철이 삼촌이 유명하다면서요. 네. 철이 삼촌이 유명한가 봐요. 시골에서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네. 다른 뜻은 아니고 아이들 속에서 아마 제가 같이 생활하다 보니 아이들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마 철이 삼촌이라고 해서 네. 지금 저희 모든 기관에서 기관장님 저희 군 모두가 철이 삼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그 이제 관공서에서도 철이 삼촌 이렇게. 예. 우리 보통 왜 이모 이렇게 하듯이 이제 남자분이니까 삼촌. 네. 참 이렇게 호칭만 들어봐도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한 분 같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이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 임원들이 병원을 방문한 데서 저는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임원도 아니고 한번 따라가 봤었는데요. 몰래 따라가 봤는데 그때는 장애인 호칭을 제가 어려서 몰랐는데 지금도 내성마비 장애인 친구 같았는데 그때 간호사 누나 두 분이 옆에서 부추기고 그 봉사를 하는데 그 내성마비 장애인 친구 얼굴 표정이 진짜로 천사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렇게도 봉사하고 저렇게도 같이 살아가는 방법도 있나 보다 해서 그때부터 뭐 크게 근사하게 봉사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건 없고 나도 이 다음에 나보다 어른 사람이 있으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줘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지금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사실 봉사활동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봉사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죠?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건 한 20년 전부터 했는데요. 그 내성마비 장애인 친구를 보고 나서부터는 항상 그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시간이 나는 대로 장애인 시설도 가보고 고아원도 가보고 이래서 기억에 남는 거는 장애인 시설에 갔다가 지금 40년 동안 저하고 같이 살아가는 친구 일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내성마비 이 친구도 1급인데 코로 연주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만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장애인 시설, 고아원 이렇게 좀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 시설을 직접 찾아다니신 거죠. 예. 네. 그런데 이 원래 그 지금 홍성에 살고 계시지만 대전에 살고 계셨었잖아요. 예, 그때는 대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녔었어요.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대전에서 한 몇 년 다니면 용접조가 기사였어요. 일반 용접. 근데 회사 다니면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장애인 시설을 가보고 또 고아원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홍성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네. 사실 대전에서 하셨지만 홍성으로 갔기 때문에 대전에 왔다 갔다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홍성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인도네시아 친구들 4명이 와 있었어요.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제 한국에 있는 식구들은 다 가정으로 가는데 인도네시아 친구들하고 제가 남아서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친구들 몇 번은 데리고 대전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난주 경비도 그렇고 이래서 꼭 이게 대전에서 해야 되는 건지 생각했다가 아마 제가 무작정
홍성에 있는 군청 사회복지과로 전화해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려운 가정 한 분만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서 거주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던 거를 계속 하자니 잘 모르는 이제 홍성을 가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보통 보면 이제 그 군청에 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천희 삼촌은 제가 좀 돕고 싶습니다 하고 가신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러면요 거기서 만나신 분이 바로 김임섭 할머니시라고 하는데 그분과 인연이 굉장히 참 그 독특하셨다면서요. 지금 제가 있기까지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준 분이 김인섭 할머니셨어요. 네. 할머니 처음 방문했을 때 인도네시아 친구들하고 방문했었는데 이 할머니가 빙판에서 미끄러져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고 누워 계셔서 다리 한쪽이 완전히 굳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할머니 혼자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의식주는 저희들이 가서 라면도 끓여드리고 가끔 했는데 이 대소변 처리가 할머니가 안 되셨어요. 네.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할머니 옆에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대소변을 내가 처리를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할머니하고 그렇게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가정 방문이 아니라 같이 이제 모시고 사신 거예요? 네, 사셨어요. 한 6개월 정도. 아니,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 사실,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대소변을 가려줍니다만은, 우리 아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그게 가능하셨어요? 근데 저는 봉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따지지를 않아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마음이 와닿으면 그냥 실천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쪽, 실천을 하는데 저는 자신있게 실천을 하지만 또 이걸 못 믿는, 주위에서 못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생기잖아요. 시선으로. 이상한 네. 시선으로. 그거는 봉사자는 내가 오픈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분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확신을 갖고 저는 봉사를 해왔어요. 네. 그렇게 할머니와 인연이 되면서 지금 한참 활동하고 계시는 청로회라는 걸 만들게 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친구들 데리고 봉사활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네시아 애들이 참 친구들이 재밌었어요. 성격도 좋고. 근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할머니 집이 한 20분 걸어 다녔어요. 제가 일부러 할머니 집 찾아갈 때. 근데 그때 우연히 자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자매가 지나가다가 인도네시아 안톤이라는 친구가, 외국 친구가 한국말로 이제 농담을 했나 봐요. 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 농담을 받아줬어요. 받아줘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우리 같이 가보자. 그래서 그 자매를 데리고 그 김인섭 할머니 집에 갔다가 여기서 우리가 빨래도 해드려야 되고 밥도 해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방을 하나, 그 할머니 집이 방이 3개가 있었어요. 방 하나를 할머니한테 달라 할 테니까 너 자매가 여기서 살면서 할머니 빨래도 해드리고 하면 안 되겠냐 이랬는데 그날은 대답을 안 하고 학교하고 부모님 답을 상의해서 하겠다했는데 그 학교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오케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살고 그 자매도 방 하나에 살면서 이제 저는 회사로 다니고 그 친구들은 학교도 하면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이래서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이제 그 공간이
청로에 사무실이 되고 청로에 고등학교 봉사 동아리 아이들이 모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이제 2명의 여학생과 인도네시아 이제 4명 이렇게 선생님까지 해서 7명이 속닥하게 시작한 청로회가 예. 지금은 엄청나게 크게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회복지 범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범인에서 돌보는 어르신들이 200명, 그리고 주간부 어르신들이 19분, 공동생활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9분, 그리고 청로 쉼터, 남자아이들이 6명, 여자아이들이 5명, 이 가족들이 모두 저희 가족이에요. 야, 엄청나게 뭐 식구가 많아지셨어요. 예. 뿌듯하시겠습니다. 예, 뿌듯해요. 뭐 직접 아이를 낳으진 않으셨지만 예. 그만큼 많이 이제 주변에 가족이 생긴 건데 예. 청로회라고 하니까 사실 좀 이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 의미가 뭐죠? 김인섭 할머니를 도울 때 네. 학생들이 도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동아리 이름을 어떻게 합격했는데 청소년하고 노인을 합쳐버리자. 그래서 청노회 청소년들이 노인들 돌본다는 뜻이에요. 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22년 동안 활동이 이어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그 청로회 학생들이 그 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거, 이제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어른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봉사는 시작과 동시에 마무리라고 저는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그게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갖고 봉사를 해야만 봉사의 질이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10년 넘게 하는 프로가 가평꽃 동네 1년에 3박 4일 봉사를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독거노인들 복지시설에서 데리고 오면 노인들 모시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 닦아주는 거, 그걸 한 10년 정도 고등학교 애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장애인 친구들 데리고 1박 2일 캠프를 가야 되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년 넘은 계속 하는 프로예요. 그리고 쉼터 아이들하고 봉사하는 동아리 애들하고 멘토 멘티 캠프 데리가고, 겨울에 사랑의 붕어빵을 아이들이, 지금은 아이들이 추억이라는 게 없잖아요. 비 맞아 가면서 추억을 만들어 줘가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붕어빵, 사랑의 붕어빵을 구워서 팔아서 그 수익금 갖고 독거노인들 목욕탕에 갈 때 목욕 티켓을 사드려요. 근데 근데 그 봉사활동이 좀 다른 다 이제 봉사활동도 많잖아요. 근데 조금 색다른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자랑할 만한 게. 자랑 네. 말을 한 거는 우리 애들이, 청로의 아이들이 할아버지 집에 가셨다가 그날 할아버지가 우시더라는 거예요. 가족이 없는데 몸이 아팠었나 봐요. 내가 죽으면 누가 장례를 치우냐고.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그 말 할 때, 노인복지 훈회를 만들어서 내가 상주를 하고 회원들이 장례를 치우면 되겠다 해서 아마 제가 상주를 40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화장해서 저 손으로 뿌리고 또 납골 땅에 모신 분도 있는데, 김인섭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10년만 제사를 지내달라고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봉사는 약속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 청로에 임원들 데리고 1999년도 8월 5일 날이 10년째 했어요. 근데 그때 마무리 지면서 할머니 납골 번호가 387번이었어요. 할머니 나 약속 지켰다고 이제 그만 올래. 이렇게 마무리 진 게 아마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봉사를 이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고, 또 그 할머니들이 또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다가
예, 제사를 좀 지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 하셔서 하나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예. 있다면서요. 이 프로가 아마 대전 MBC KBS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뉴스로 나간 프로예요. 제가 17년을 돌봤던 어머니였는데 어느 날 문을 안 따주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 왜 문 안 따줘? 했더니 막 어머니 혼자 눈물 흘리시면 나도 여잔데 하시는 거예요. 내 문 열고 들어가서 어머니 아들 아프시냐고 왜 그래? 했더니 이 어머니가 엄청 강했어요. 생활력이 앉으시라고 왜 그러냐. 앉는데 말씀하시기를 16살 때 시집을 가셨대요. 내 아기를 못 낳아서 18살 때 그 집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나도 여잔데 하실 때 몸이 아팠나 봐요. 근데 왜 할머니 왜 자꾸 나도 여잔데 왜 그러세요 했더만 할머니 말씀이 이 나이 먹도록 여잔데 꽃을 한번 받아본 일이 없대요. 그리고 할머니 혼자 제사를 지내본 일이 없대요. 그 두 가지의 어떤 한 때문에 저한테 하면 나도 여잔데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후에 추석이었어요. 근데 이틀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걸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머니 웃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저녁에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꽃바구니 속에 제사 음식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번쩍 생각나신 예.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를 샀어. 바구니를 이쁘게 포장해서 그 바구니 속에 모든 제사 음식을 담아드리고 꽃도 못 봐도 봤다고 하니까 네. 장미 한 송이도 샀어. 그게 담아드리고 은행에 가서 1,000원짜리 세돈 용돈 10,000원까지 해서 근데 그 어머니만 드린 게 아니고 30분에 근데 그렇게 해드렸어요. 네, 드리고 났는데 이틀 후에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내가 죽어도 원이 없다, 한이 없다 했는데 그 한이 없다는 말이 참 부끄럽고 미안했던 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갖고 조금만 더 알찬 봉사를 해드리면 저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고 저러는데 우리는 왜 나는 저 자신이 내가 봉사한다고 하면서 그 모습만 자꾸 도와주고 있구나, 관심 갖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내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한 번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요즘은 이 추석 됐을 때 이 제사 음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내가 그 사진을 여기 보여드리려 했으면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거 양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봉사가 양을 주면 안 됩니다. 질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사 음식 이것이 진짜 떳떳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만들어주는 어머니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제사 음식을 진짜 이게 그 누가 봐도 야 진짜 이렇게 드리는구나 정성스럽게. 정성스러운.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제사 음식에 홍성 국민들 사랑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명절이 되면 소고기 30건 주는 분 있고 술 30병 갖고 오는 분 있고 이게 이제 전담이 돼버리는 거지. 이제 청노의 어머니들은 전 만들고 나물 무치고 조기 찌고 이래서 이제 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1%도 다 우리 아이들이 찾아냈고 아이들이 만들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가 제사 음식 종합 선물 세트네요. 예, 그 우리 왜 명절에 보면은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께서는 제사를 내가 지낼 수 있는 그 정말 요즘 가정에서도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사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할머니들, 홍성의 할머니들은 정말 집에서 만든 정성스러운 제사 음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모시면서 조상님들께 얼마나 이렇게 뿌듯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니까 이게 삼촌 이런 봉사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내나 봐요. 애들은 순수하다 보니까 봉사활동 갔다 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오늘 울었어. 할머니가 뭐 집세 없어서 고민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이들 앞에서 왜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은 말을 했는데 어른들이 그 실천을 안 하면 이 아이들이 참된 봉사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독거노인 집에 갔다 와서 삼촌 이랬어 했을 때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이거는 책임이구나. 이거는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실천이 안 돼버리면 아이들이 보지 봉사가 아니네. 힘들고 어려운데 이야기해도 안 굴쳐지네, 안 도와주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르신들을 돕는다라는 게 저는 어떤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봉사가 아니라 이런 정말 순수한 눈으로 어른들이 뭘 필요로 하지? 어른들이 지금 이걸 힘들어 하시네라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관심 있게 모아온다라는 거. 그걸 또 이야기해서 실천하신다는 게 이 총로회만의 어떤 정말 이 특성이 있는 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우리 지금까지 총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천이 삼촌이 이 방방곡곡에 이 떠도는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에게도 언제나 천이 삼촌을 찾는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제 가출 청소년 찾아오는데 저희 군의 아이들이 가출하면 3일 안에는 다 찾아와요. 우리 천이 삼촌이. 예, 네. 제가 찾아오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서 아이들이 가출하면 학부모님, 경찰서, 선생님들이 이제 연락이 옵니다. 오면 저만의 노하우 있는 게 어느 나이가 가출을 하면 청소년은 분명히 주위 친구한테 나 어디로 가출해, 어디 가 있는데 이 말을 하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출을 한 아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한테 야 어디로 갔어? 어떻게? 그때는 어리를 지키느라고 안 가르쳐 주죠. 어리 지키려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삼촌이 야 너 이리 와봐라. 너 반에 누가 가출했다는데 걔 친한 친구 누구냐 하면 아이들이 일러줘요. 그러면 전화해서 너 삼촌 할 말 있어 이리 와봐. 그럼 아이가 오면 설득을 시켜요.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네가 알면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 아이가 잘못되면 이 다음에 네가 친구한테 엄청 큰 잘못을 하잖아. 그치? 이건 하면 안 돼. 어디 있어? 어디 왔대? 아까 사실은 부산에 있다고 전화 왔는데요. 그럼 저는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하면서 부산 아이들한테 전화를 제가 드려요. 왜 엄청 많은 애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전국 각 방방곡 다가 있잖아요. 야 삼촌 지금 출발하니까네 누구가 가출해서 부산에 남포동인가 어디 있다고 내 갈 때까지 찾았나. 이러면 여기서 대구 좀 지나면 삼촌 천천히 오세요. 찾았어요. 이러면 이제 데리고 오고.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웃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일에 제가 우리 이런 아이들한테 나쁜 삼촌, 나쁜 어른 이런 인식이 되었더라면 과연 아이들이 저한테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그게 참 내가 지켜야 할 사명이에요.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어른이 처해도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접근해본 일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겠다. 이걸 이해하고 아이하고 제가 미팅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삼촌이 우리 때문에 고생한다. 이걸 알아요. 홍성 아이들은. 그래서 말만 하면 서로 협조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홍성의 아이들은 가출하면 외국으로 가면 저는 못 찾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출하면 길어봐야 3, 4일이에요.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홍성 애들은 가출 못하죠. 하면 뭐하냐고 또 삼촌한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이긴 해.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감사하죠. 사랑하고 감사하고 네. 이쁘죠. 이게 이제 이 아이들이 크면 지금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40이에요, 나이가. 40부터 지금 쫙 체계가 잡혔다 보니까 저는 어쩌면 여기 와서 이 말씀 드리면서도 한편은 행복해요. 야. 예, 주위에 우리 애들이 네. 이렇게 많이 저 옆에 있다는 거. 애들이라고 하기는 40이 넘으신 분들. 그래도 저는 애기라 그래요. 애기. 네. 근데 그 애기들이 애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할 때 참 이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전국 곳곳에 이제 행동을 딱 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또 어려운 친구들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는 하나의 또 실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걸로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했던 것이 이제는 청소년 쉼터까지 만들어지게 됐다면서요. 예.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서 참 아픈 이야기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이제 가출한 애들 이런 애들 지도하다 보면 아버지들이 오면 딱 느낌을 알아요. 노는 아빠, 까부는 아빠, 안 좋은 아빠. 근데 노는 아빠를 냄새 나는 분이 오셨어요. 왜? 이런데 막 문신 쫙 해가지고.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가려서 와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가출한 지 10월 됐는데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1시간 안에 찾아올 테니까네 이 문신 가리고 오라고. 아빠를 내보냈어요. 아빠가 긴 옷 입고 왔는데 애를 찾았어요. 10월 만에 찾았는데 애기가 고2인데 고등학교 2인데 냄새가 저는 노숙자 냄새를 알아요. 노숙자가 듣고 잔 이불은 아무리 빨아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아요. 소각시켜야 돼요. 근데 이 애기한테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 나이, 얘가 18 먹었는데 한 번 아빠가 따뜻하게 안아봐 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안아준 기억이 없대요. 오늘 한번 안아주라고. 아빠가 선뜻 못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하도 재촉하 아빠가 아이를 아는데 아이가 울고 아빠 우는 거예요. 근데 옆에 엄마는 덜덜덜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재혼한 걸로 아는데 어머니 재혼하신 걸로 아는데 몇 년 됐습니까? 했더니 8년 됐대요. 그럼 어머니는 이 아이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된대요? 했더니 막 어머니 웃으면서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8년 동안 엄청 고통만 당했대요. 그걸 이 아이가 보고 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바르게 클 수가 없잖아요. 보고 큰 게 아빠가 엄마한테 그런 행동을 보고 컸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한 번만 안아주라고, 안아보라고. 참 좋은 냄새 날 거라고. 어머니는 노숙자 냄새 모르시니까. 근데 요 아이가 뻘떡 일은 어머니 앞에 딱 꿇어앉는 거예요. 엄마 죄송하다고 내가 못 말려줬어. 엄청 운다. 그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울게 하고 애기한테 애기야 삼촌이 뭐를 도와줄까? 삼촌 저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는데 집은 들어가기 싫어요. 왜? 아빠가 이 말할 때 아빠한테 내가 키울게 또 아빠가 자존심이 있어서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할래? 아이가 방을 얻어주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겠다고 이래서 아빠가 아마 양보해서 방을 얻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걔가 지금 인하대학교 다닐 거예요. 근데 이게 쉼터라는 공간이 사실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감정을 바뀔 때 데리다가 따뜻한 밥 주고 도닥거리고 사랑하면 우리 애들 분명히 제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문제가 어른들이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금방 변하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기간이 2주 걸려요. 근데 망가지기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면 3년이 걸려요. 이걸 우리 어른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예? 너 담배 피우지 마. 담배 3년 6개월 피운 아이한테 한마디 담배 피우지 마. 이게 교육이 되나요? 안타까운 말이잖아요. 어른도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쉼터는 또 한 가지는 쉼터에 와도 저는 100% 학교를 보내줘요. 배워야지.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스스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 신동 애기들은 제가 봤을 때 부모 돈 받고 살 수가 없는 환경의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쉼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100% 교장쌤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해서 100% 학교를 다 일반 학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쉼터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지켜야 될 규칙들을 철이 삼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에게 스스로 너희들이 한번 규칙을 만들어봐. 뭐 이렇게도 제안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회의를 해봐서 요구사항이 뭔지 불만이 뭔지 이야기해보랍니다. 그러면 9시에 전화기를 저희들이 걷어요. 그랬더니 전화기 안 걷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를 안 가고 노는 아이 같으면 내가 전화를 안 걷겠다. 너희 전화 안 걷으면 12시, 2시까지 이거 하다가 학교 가면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면 학교 가서 다 졸잖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삼촌은 청소년 지도하시면서 왜 쉴때들은 학교 와서 다 졸게 하는데요? 이런 말씀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꼭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기는 일찍 끊고 자야지요. 자야지.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이제 의견을 내면 그걸 수용하셔가지고 이제 지켜줄 건 지켜주고 좀 이렇게 좀 그 아이들이 제안한 거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른들이 이거 하자 아니에요. 너가 지킬 거 이야기해봐라. 이건 아마 가정에 가서 해도 될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가 약속을 해놓고 이행이 안 됐을 때 선생님이나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단할 명목이 있잖아요. 네가 네 입으로 약속해놓고 네가 안 지키면 어떡해? 이랬을 때는 아이들이 다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른들이 너 이렇게 해줄 때 아이 동의는 아니잖아요. 어른 동의였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응한다는 거죠.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언젠가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가 고민을 하고 있어. 왜? 우리 아들이 고2인데 아빠가 술 좀 달라 하더라는 거요. 내가 막 웃었죠. 너 중3 때 술 먹고 쓰러져가 내가 너 데려왔잖아. 우리도 그런데 그게 왜 그래? 믿어라. 그게 아니야. 내가 그 아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야, 술 주량이 얼마냐? 소주 2병 먹는데요. 근데 엄마 아빠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 소주 한 잔 달라 했다고 쇼크 받았다고. 본인은 중3 때 술 먹고 쓰러지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저는 많이 이해하는 편이에요. 네. 사실 제가 철삼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느낀 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를 더 케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욕심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철이 삼촌은 늘 이렇게 아이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따라요. 예, 좋아요. 우리 부모님하고 달라. 요거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이제 쉼터의 아이들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쉼터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교도소, 그다음에 소년원까지도 소문이 나셨대요. 거기서도 연락이 온다면서요. 편지 하나가 저한테 왔어요. 모르는 아이예요. 매내 한 번만 철이 삼촌 와달라고. 저는 매내를 가봤어요. 갔는데 18살 먹은 아이인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너는 철이 삼촌, 내가 철이 삼촌인데 너 철이 삼촌 어떻게 알아? 했더니 막 교도소에 있어. 그 교도소가 홍성에 있어요. 교도소에서 형들이 또 다 철이 삼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철이 삼촌 만나서 도움을 청하며 도와주겠다 그 생각을 갖고 매년에 한 번만 와달라는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봤는데 마음 아프죠. 18이 고인데 뭐 잘못했냐 물었더니 남의 물건에 손댔다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른들 상상 외에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이게 청소년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그런 문제 주어져. 그래, 너희 나이 때니까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야단을 저는 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하고 20 먹고 22살 먹고 이런 행동 안 하잖아요. 그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요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눈물 아프대요. 그게 마음이. 그 아이하고 그래 삼촌이 갈 때 영치금 10만 원 엮고 갈게. 아니래 네가 나오기 한 달 전에 나한테 전화해라. 그럼 삼촌이 너 마중 나가서 네가 나랑 같이 살든 네가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내가 직장을 잡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래서 참 나오면서 이야기 들은 건데 그 안에 교도소 안에서 철이 삼촌 아는 아이들이 잔뜩 있대요. 많다고요. 근데 그게는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철이 삼촌의 보살핌을 받았던 아이들이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이 워낙 얘기를 했겠죠. 야, 너 철이 삼촌한테 가봐. 철이 삼촌이라는 분이 참 잘해줘라고 했을 텐데 그 손길이 닿지 못했던 아이들이 아마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좀 힘들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또 모르는 아이들이 연락이 온다라는 거는 또 그런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참 좋은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 줘야겠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곳곳에서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면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셨다고요. 그게 아이들이 독거노인 집에 갔다가 할머니 식사하시는 거 보고 찬이 2가지 갖고 식사하시더래요. 아이들이 와서 삼촌 할머니 불쌍해 왜 반찬 2가지 넣고 밥을 먹어. 그 이야기 어머니 청노회를 만들어서 어머니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아이가 지금 한 17년째 매주 화요일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30집에 논아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뭐 아이들이 또 엄마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엄마 우리 봉사하는데 거기에 뭐 좀 엄마 필요해 좀 해줘. 이러면서 또 우리 아이들과 어머님이 함께 봉사활동하면서 더욱더 우리 이 역할을 더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하고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사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부모님들이 멘토 역할을 해주는 이 연결을 또 해주신다고요. 네. 그 쉼터에 오는 아이들은 부모가 있어도 부모 역할이 안 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오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입소하면 상담을 했을 때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 엄마가 바로 그럼 나는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면 바로 아빠를 맺어줘요. 나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엄마를 맺어줘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막 큰 부담스러운 일은 하지 않고 뭐 문자를 주고받는다든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뭐 식사를 아이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준다든가 이래서 이제 어머니 멘토 그 어머니 단체가 만들어졌고 오늘 저기 멘토 회장님이 저를 데리고 왔어요. 좀 있어요. 왔고 그 다음에 청사모는 어머니들이 봉사하고 싶은데 청소년을 위해서 청사모를 해라.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임. 줄임말을 청사모. 그래서 이 어머니들도 한 30분이 되는데 제가 SOS 치면 바로 해결하는 거. 쉼터 애들이 여행을 가야 된다. 쉼터 어디 갈 때 선풍기가 없다 뭐가 없다 하면 바로 청사모 어머니들이 해결을 해주고 도와주죠. 네. 정말, 봉사활동에 다양한 콘텐츠까지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부모님의 어떤 멘토 역할을 해주는 이런 맺어주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왜 그런, 많이 또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뭔가 내 편이 있다라는 거?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게 정말 우리 요즘에 아이들에게 그냥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좀 많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는 뭐 아이들을 1대1로 뿐만 아니라요. 다수를 두고 이 교육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위탁 교육이 대안학교. 네. 그런데 우리 저희 지역에서 이제 학교에서 학교 부정한 아이들, 선생님들하고의 어떤 갈등, 말 안 듣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제 위탁교육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면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봉사를 많이 시키죠. 봉사를. 근데 사실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1대1로 이렇게 또 대화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여러 명도 교육하는 것도 좀 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 청소년은 집단화가 되면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이렇게 거칠수록 청소년은 1대1로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알기 때문에 1대1로 다 들어오라고. 그럼 1대1로 오면 애기여요. 그런데 이게 집단화가 되면 청년이 되어버려요. 천하무적. 네, 뭐. 그러니까, 그래서 청소년 상담은 대수점에 1대1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들 노고를 아실 것 같죠? 정말 선생님들 고생이 많으신 거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활동을 하시면서 어찌 보면은 이 터라는 거 있잖아요. 그 공간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무허가 건물로 시작을 했다가 또 좋은 소식이, 이제는 정말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기셨다고요. 네. 무허가 건물에서 한 18년 동안 1000명 정도 아이들을 내가 먹이고 재우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군에서 아시고 이제 좋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이제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고 저는 아직도 그 20년 전 김인섭 할머니 집 무허가 건물 거기에서 저는 혼자 아직도 살고 지금도 그 노숙자들하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게 집으로 못 데려오는 분들 데리고 자고 아이들도 쉼터에 입소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아이도 데리고 있고 하는데 지금은 그 아이 고3 아이 하나를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셨던 좋은 곳이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또 데리고 올 수 없는 또 서류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아이들은 또 직접 지금 계시는 곳에서 또 아이들 돌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거기에 또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필요한 곳에 라는 게 여기서도 참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들이 또 힘이 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 또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요. 진짜 말씀을 드리면 30분은 해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내가 좋아서 한 것뿐이잖아요. 내가 좋아서 했는데 경제적인 게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림과 동시에 드릴 말씀은 절대로 저로 인해서 저가 있는 한 우리 지역의 애기들 한 명도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많은 도움 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안 하려면.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연세가 얼마 정도 돼 보세요? 한 5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보이시죠? 네.
6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 아이들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참 감사한 게 아이들이 뭐 청로 애들이 40이 밑에잖아요. 다 저를 보면 첫 마디가 고등학교 때는 그러면 이제 시집 가고 이런 데 만나면 삼촌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그게 인사예요. 그러다 그때 뭐를 느끼냐면 내 딸들이 아빠 걱정하는구나. 내 아이들이 아빠 걱정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지면서 청로의 1기부터 22기 기수들한테도 인사를 빌려서 감사드리죠. 삼촌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너희들이 결혼해서 너희들 애기들한테도 너희들이 청로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내가 마무리 잘할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철이 삼촌이라는 이 애칭 자체가 모든 걸 다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들으면서 느낀 것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정은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비를 함께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봉사활동을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뭐 필요한 것? 임시적으로 뭔가 도와주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비를 함께 맞아주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실천하면서 봉사하고 계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어르신들과 우정을 나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네. 앞으로도 이 책이 좀 나는 잠깐 보여주시고요. 예,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철이 삼촌의 이야기 더 공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우리 철이 삼촌하고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